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인 등차 중항으로 갑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이 등차 중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차 성질만큼 아주 중요한데, 만약 항의 그 개수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말 그대로 중항이기 때문에 중항이라는 것은 이제 가운데 항을 상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으면 요 세 번째가 가운데가 될 거고, 만약에 1, 2, 3, 4, 5라고 하면 요 이사를 접어도요,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가운데는 세 번째 항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꼭 연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이것을 성질 설명해 보는데 얘가 등차 서열이래. 자, 여기서 질문. 현재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자가 보이는 게 몇 개야 하면은 세 종류예요. A하고 X하고 B하고. 항의 현재 종류가 몇 개? 하면은 문자가 세 종류가 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뒤에 등차라는 게 있어.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야 하면은 바로 한 문자에 관한 정리, 즉 공차를 통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달라는 뜻이야. 그 선생님은 가운데 항을 X를 잡아서 표현해 봤어. 그때 여기까지 가는 게 플러스 D야. 그럼 여기서 이쪽 오는 것도 플러스 D야 라고 한다면 얘가 X면 여기는 X 플러스 D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전 번째 항은 어때? 그러면 X보다는 D가 빠져나가니까 X 마이너스 D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운데는 없고 양쪽에 있는 게 있죠. 가운데 없고 양쪽에 있는 건 뭐야? 하면 바로 D가 보이더란 얘기야. 그러면 이 D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양쪽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것은 가운데 것을 두 번 더해준 것은 양쪽 걸 더해준 거와 같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자? 2x가 a 플러스 b, x는 뭐다? 2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공부하게 된다는 이거죠. 자,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교과서나 개념서는요, 이 얘기를 해줘요. 현재 우리가 보다시피 이게 ax, b면 등차 중항은 뭐야? 하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은 놓친 채 어떤 껍데기만 갖고 공부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첫 번째 등차술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중요 넘버 1 이게 되겠죠. 바로 기본적으로 항의 표현이 몇 개? 2개 이상 됐다면, 항의 표현이 몇 개? 2개 이상이 있다면, 2개 이상.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항의 표현이 2개 이상이 있다면 이때는 공차 D를 이용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하는 거야. 공차 D의 활용,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질문하신다면 만약 1과 A와 B와 C라고 설명했어. 1과 A와 B와 C.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보다시피 이게 문자가 몇 개예요? 하면은 3개죠. 그러면 요것을 전부 다 공차를 통한 한 문자만 정리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1, 하나는 1 플러스 D, 1 플러스 2D, 1 플러스 3D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야. 만약 상대방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5일 때 이렇게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항의 표현이 몇 개 나와? 2개가 나와.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기준항을 잡아서 그 기준항 대비 나머지는 공차를 통한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의 표현을 점점 하나의 기준항으로 통일시켜달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중요 2. 바로 등차 중항이야. 등차 중항은 기본적으로 항의 개수가 몇 개 뜹니까? 라고 하면 항의 개수는 3개가 뜬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항의 개수가 3개가 뜨면 등차 중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가운데 항을 2번 더해준 게 양쪽 걸 더해준 거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중항의 성질. 근데 이걸 조금 더 심화해 준다면
야, 이러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을 줍니다.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 두 항의 합을 준다. 단, 중항이 존재하셔야 됩니다. 요게 중요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할 거야 하면은 AN하고 AN 플러스 2를 더했더니 현재 AN하고 AN 플러스 2를 더했더니 네모가 나왔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AN하고 AN 플러스 2를 더했더니 네모가 나왔대. 자, 그러면 N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그러면 가운데 항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누구? 바로 AN 플러스 1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몇 배? 바로 2배 해준 것이 네모다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요거는 결국 가운데 항을 감추려고 하는 장치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설명대로 해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세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이 합이 10이야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하고 9의 합이 10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3과 9의 가운데 항이 있어요? 라고 묻는 거야. 이때는 3하고 9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12가 나오죠. 그러면 12를 2로 나눠준다면 아, 이거 여섯 번째 항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여섯 번째 항을 2배 해준 게 10이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여섯 번째 항이 얼마다? 5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중항의 성질은 바로 이 가장 큰 핵심 두 종류예요. 만약에 근데 선생님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만약 가운데 항이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만약 이렇게 붙어 있어 버리면 가운데 항이 누구 하면은 이거 욕 아니다. 가운데 항이 얼마야 하면은 2, 3이면 가운데가 뭐야? 그러면 2.5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항수란 건 서수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등차 중항, 즉 가운데 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가운데 항이 없을 때는 이때는 뭐 한다? 바로 공차를 통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 방금 했듯이 A2 플러스 D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항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절대 학생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오해 없고 그러면 깔끔하게 수업에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선생님 바람이에요. 갑자기 선생님 놀래서 말을 버벅거립니다. 예. 자, 요거 등차 중항 성질 꼭 기억했다가 우리 교재에다가 깔끔하게 꼭 기록을 남겨주세요. 이걸로 바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알죠? 특히 킬러 문제일수록 이 성질을 잘 쓸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인데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우리가 등차 수열 합을 하게 되면 학생들 대다수가 무슨 얘기 하냐? 선생님, SN은요 2분의 n에 2a1 더하기 n-1의 d다.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2분의 n에 a1 더하기 an 초항 더하기 끝항이다.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어요. 등차수 합공식 이렇게 외워서 푸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안 통하는지도 지금 설명해 줄 거야. 그것의 문제점의 출발점, 시발점이 뭐냐면 바로 얘예요. 얘. 결국 이 합이라는 용어가 뭐야 알게 되는 건데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 보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확인, 용어 정리. 번외편을 살짝 용어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가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뭐가 있지? 라고 질문해 봤어. 그때 이 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하나는 SN이 있고요. 하나는 시그마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미리 후반부의 내용을 좀 땡겨서 미리 할게요. 그러면 이 SN과 시그마가 둘 다 무슨 기호냐? 그러면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여기 있는 S가 뭐죠? 하면 바로 sum. 영어로 하면은 sum. 결국 뭐야? 합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SN이란 게 뭐야? 하면은 얘는 전체 합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전체 합에서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는 부분합은 어때? 라고 하면 얘는 부분합은 안 되는 거예요. 쓸모가. 전체 항을 빼지 말고 다 더하겠다 라고 할 때는 이 식을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합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것은 아예 쓸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는 뭐야 하면은 얘는 전체 합도 쓸 수 있지만
나는 부분합에서도 쓸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가 버전 1이면 얘는 버전 2 이게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SN의 단점을 복구한, 좀 더 이 보안에서 더 완벽한 식을 만든 게 시그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완벽한 식이면 SN 배울 필요 없잖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딱 보면은 같은 기능이면 이왕이면 좋은 거라고 나는 그러면 시그마 할래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시그마를 공부하면서 SN도 같이 공부해요. 그러면 SN은 할 수 있지만 시그마는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SN은 가능하고 시그마가 안 되는 게 뭘까? 그러면 시험에는 바로 그게 나오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하나 미리 적어준다면 SN은 뭐냐면 전체 합에서 바로 특정한 발췌를 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야. 특정한 발췌를 할 수 있니? 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에 yes 이게 되는 거고요. 나는 전체 합에서 특정한 발췌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나는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 되는 거죠. 자, 그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합은 어때? 라고 질문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해서 전체 합을 한번 표현해 보자. SN 시그마. 그러면 나는 전체 합에서는 둘 다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합은 어때?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쓸 수 없고 얘는 그게 가능해 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설명되는 게 전체 합에서 특정한 발췌가 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요거 특별하게 내가 그냥 쏙 해서 10번째 항만 뽑아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SN은 그게 가능하고요. 시그마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의 특성에 따라서 결국 시험 문제는 출제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했지만 등차 수열에 합할 때 SN은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너는 전체 합에서는 쓸 수 있지만 부분합에서는 쓸 수 없는 공식이란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주는 것은 전체 합과 부분합을 싹 다 먹을 수 있는 그 식을 알려주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일단 SN과 시그마를 먼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보여줄 텐데 참고로 하면 얘네들은 단순하게 공식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공식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표현 방식인 거야. 아시겠죠? 공식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야, A1하고 A2하고 A3를 더해줘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표현하는 과정으로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SN이에요. 참고로 SN은 뭐냐? 살짝 빼주면 SN은 첫 번째 항부터 나는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더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더해줘. 첫 번째 항부터. 그래서 나중에 끝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이야? 그러면 n번째 항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n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바로 끝번째 항을 표현하는구나. 그러면 A1, A2, A3 합이 뭐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S3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3, 4, 5라는 합을 좀 표현해줘 이렇게 설명했어요. 3, 4, 5를 표현해줘. 그러면 SN의 입장에서는 표현하러 왔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SN은 단독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살짝 내가 A1하고 A2를 한번 살짝 껴볼게. 없는 거지만 집어넣을게. 그러면 A1에서 A5까지 합이니까 S5라고 적자.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개를 날리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S2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3, 4, 5라고 하는 항부터는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수열은 단독 표현이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SN은 이제부터는 내가 단독으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더 갑니다. 야, 그러면 내가 만약
369를 이렇게 해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나마 얘네들은 붙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5항까지 합을 한 후 앞에 두 개를 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얘네는 또 어떻게 돼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띄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3번째 항만 표현해 준다면 초항에서 3항까지 합을 한 후 앞에 두 개를 버려야 돼요. S3-S2. A6은 초항부터 6항까지 합을 한 후 앞에 5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S6-S5. A9는 초항에서 9항까지 합을 한 후 앞에 8개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S9-S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N은 공식이 아니고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 긴 합의 표현을 한 문자로 압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A1, A2, A3가 항이 3개일 때 이렇게 S3 한 문자에 관한 정리 딱 해주면 어때요? 이쁘죠? 맞아요. 그런데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죠. 항의 개수가 3개인데 SN의 등장은 몇 개? 6개. 그럼 이때부터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차라리 3개 쓰는 게 낫지 6개를 어떻게 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그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그마라는 애는 어떤 애냐 라고 봤더니, 시그마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쓰는 요 대상이 뭘까? 라고 했더니 여기에 들어간 것은 바로 합을 하는 대상인 거예요. 합을 나타내는 대상 이렇게 되겠죠. 특징이 뭐냐면, 특징은 바로 변, 화, 무, 쌍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표현이 되게 다채롭게 변할 수 있어.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AK라고 할 거야.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K 대신에 1부터 N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K에다가 1 넣어주면 얼마야? 그럼 A1.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넣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1 넣어주면 A1, 2 넣어주면 A2, 3 넣어주면 A3 해서 마지막에 얼마까지? N까지 넣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단순한 뭐다? 대입 수치야 라고 설명해줘요. 얘네들은 대입 수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입 수치 이렇게 설명해주면 대입 수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 조심할 것은 얘네들은 투입하는 값이지 항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넣었다고 첫 번째 항, 2 넣었다고 두 번째 항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지금 또 보여줄게. 선생님 이거 한번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SN이 왔어. 이 SN이 있네. 그래서 시그마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시그마 내가 AK 이렇게 된 거야. AK면 K에다가 얼마부터? 1부터 해서 3까지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넣어주면 A1, 2 넣어주면 A2, 3 넣어주면 A3. 오케이. 자, 그런데 시그마는 장점이 뭐야? 변화 무쌍이라고 했어. 여기가 중요해. 자, 선생님이 그러면 두 번째로 나는 여기를 K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만들 거야. AK 플러스 1. 아까 얘기했지만 꼭 AK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K 대신에 얼마부터? 그러면 여기가 A1이 나오려면 K 대신에 얼마부터? 바로 0부터 투입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0 넣어주면 A1, 1 넣어주면 A2, 2 넣어주면 A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변화 무쌍.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는 대입 수치인 거지 절대 항을 표현하는 건 아니야. 이것을 입력했을 때 얘가 몇 번째 항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다만 항의 개수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3개. 여기는 0 넣고 1 넣고 2 넣고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진정한 시그마의 위력이 보이죠. AK 3부터 5까지 그러면 K 대신에 3부터 5까지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3, A4, A5 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 SN 2번 나올 때 시그마는 한 번 나오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나 AK 플러스 2인데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AK 플러스 2가 되면 K 대신에 얼마부터? 1부터 넣어줘야 3이 되겠죠. 그러면 3을 넣어주면 5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무서웠던 이거 SN이 박살났던 이 내용.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하면은 나는 369잖아? 그럼 여기를 3K라고 적을 거야. 그러면 3K면 K 대신에 얼마부터? 1부터 해서 1 넣어주면 3, 2 넣어주면 6, 3 넣어주면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여기가 바로 변화무쌍 하는구나. 아, 이게 바뀌기 때문에 요 변화무쌍의 장점을 이용해서 부분합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나의 큰 장점이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살짝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전체합과 부분합을까지 봤을 땐 시그마의 압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SN을 배우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묻는 겁니다. 자, 따라옵니다. 마지막 과정의 키워드입니다. 쓱. 아, 그러면 우리가 심화를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SN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 라고 하면 이거예요. SN equal N제곱.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 N제곱이야 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 10번째 항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합의 식을 결과를 줄 테니까 여기서 10번째 항 뽑아줘. 그러면 이렇게 합해서 특정항을 바로 뽑을 수 있니? 라고 할 때 SN은 가능하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A10이라는 것은 뭐 쉽게 설명하면 초항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한 후 10번째 항까지 합을 한 후 요 앞에 있는 9개를 없앤다. 즉 S9를 빼줄 거야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N하고 여기 있는 N이 같으니까 10을 넣어준다면 여기는 10의 제곱, 9 넣어주면 9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81이기 때문에 정답은 19다 라는 값 뽑아줄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그마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도 따라옵니다. 야, 비켜. 만약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 A1, 2 넣어주면 A2에서 나중에 N 넣어주면 이거 AN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개념이 바로 뭐다? SN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N제곱일 때 10번째 항 뽑아주세요 라는 거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거 가능해 라고 설명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10번째 항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간단해요. 초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한다. 즉 K가 1부터 10까지의 AK를 구한 후 바로 전번째인 9번째 항까지를 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부터 10까지를 구한 후 앞에 9개를 버리니까 10번째 남는구나. 그러면 N과 N이 같으니까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10의 제곱에서 9의 제곱 빼니까 19가 나오네. 오케이. 이거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럼 선생님 시그마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이런 뜻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시그마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누구냐?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인 거야.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식 중에 하나가 미리 하나 설명해 주는데 바로 K라는 건 바로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러면 요것은 10번째 항이 뭐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 하듯이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10번째 항은 K가 1부터 10까지 K에서 1부터 9까지 K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을 넣어주면 2분의 10, 11에서 2분의 9 곱하기 10을 뺀다. 즉 55 마이너스 이건 45니까 10이다.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가 핵심인 건데 싹 지워주면 얘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시그마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바로 여기가 항의 표현이 존재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AK니까 내가 숫자를 입력하면 이게 몇 번째 항인지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숫자를 대입하면 몇 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내가 감지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지? 라고 묻는 거야. 여긴 단순한 K잖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선생님 이게 AK가 K라고 하는지 아니면 AK 플러스 1을 K라고 하는지 아니면 A3K를 K라고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가 K는 K인데 앞에 설명했듯이 살짝 보면 옆에 있던 요렇게 변화가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변화무쌍. 아니 그러니까 내가 K라고 쓰면 그게 A3K를 K라고 했는지 AK를 K라고 했는지 AK 플러스 2를 K라고 했는지를 나는 도체 모르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항의 표현이 아니네. yes. 그럼 항의 표현이 안 돼 버리면 그때는 이것을 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그마의 가장 큰 장점, 변화무쌍이라는 그 가장 중요했던 장점이 거꾸로 독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S에는 뭐라 그래? 난 반드시 돼 라고 외치는 거고, 시그마는 뭐라 그래? 만약에 시그마 안쪽에 항의 표현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시그마 안쪽에 항의 표현이 없으면 나는 안 돼 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바로 SN 시그마에 대한 전체 히스토리, 전체 다다. 그럼 우리가 배울 때 등차 등비수 할 때 뭐 배우지? 라고 하면 SN 공식을 배우는 거야. 그건 뭐다? 전체 합일 때만 쓸 수 있고 부분 합일 때는 쓸 수 없는 공식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지금 또 선생님이 칠판 정리하고 새로운 영상에서 세 번째 설명, 이제 등차수열 합에 대한 원리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풀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